자, 오늘 12시 넘어가서 12월 11일 목요일이 되면요. 자, 이제 새벽 4시에 FOMC 금리 결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자,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은요. 매파적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증시 반응이 어떨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가 예고가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연준은 매파적으로 태도를 바꿨는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도 왜 갑자기 폭락 가능성이 나와줬는지 오늘 영상에서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내년까지 어떻게 투자 방향 잡아 나가셔야지 여러분들한테 유리한지 전부 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12월 12일 수요일 3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리플 차트는요. 자, 오늘도 3,000원대 머물고 있고 큰 변동성 없이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뭐 리플뿐만 아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종목들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지금 요 수준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어쨌든 새벽 넘어가면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고 이번에 지금 페드워치를 보더라도 금리 인하 확률이 87.6%까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왜 대체 시장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도 폭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시장이 매파적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죠. 매파적 인하는 무슨 얘기냐? 인하를 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시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지금 갑자기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돌아섰냐 하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세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세 번째 금리 인하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0.75%를 내리게 되는 건데요.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물가 괜찮냐 이런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이번에 PC 개인 소비 지출 이 지수가 나왔을 때 연준이 목표하는 바는 2%거든요. 근데 이번에 2.8%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좀 높지 않냐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갈등이 조금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금리 인하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번에는 매파적 인하를 하는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거는 이제 이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금리 결정은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또 많이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요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또 기다리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의 금리 결정. 일본의 금리 결정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점치는 곳이 많은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 못지않게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는 금리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다? 뭐 일본이 뭐 미국처럼 엄청나게 전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 일본 때문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본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돈을 싸게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 이 일본에 들어서 돈을 빌려가지고 해외로 반출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여기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해요. 왜 굳이 일본까지 들어가서 돈을 빌렸을까?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자, 이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려.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돈을 싸게 빌렸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 매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일본에서 금리를 올려버리고 자, 본인 나라의 환차익과 이런 걸 계산을 따졌을 때 크게 이득이 없다면 굳이 일본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대량 매도를 해서 일본에 다시 갖다 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게 문제입니다. 대량 매도. 자산들의 대량 매도.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시장이 쭉쭉쭉쭉 내려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를 지금 조금 조심하면서 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연달아 했다 보니까 이제 다시 물가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어차피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뭐 가계 경제도 무너져 있고 그리고 기업 경제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살리려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는 조금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약간 돈이 계속해서 풀리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달에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5월달에 끝나고 나서 누가 그 자리에 와요? 자, 바로 케빈 헤셋입니다. 자, 케빈 헤셋은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돈을 풀어야지 그 돈으로 기업들이 성장하고 나라가 장성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도 금리 인하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앉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 내년에 제대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도 돈을 엄청 풀었거든요. 그때도 금리나 엄청나게 막 빡세게 돌리고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자가 많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이때 뭐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뭐 장사가 잘 돼서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투자 잘해서.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부자 주식 부자가 엄청나게 많이 탄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돈이 풀리면서 이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초입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걸 준비를 하셔야 되냐. 사실 이런 메이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흘러 들어오면서 천천히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풀릴 거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올렸다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장이 바뀐 게 뭐예요? 기관들의 참여가 많아졌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클대로 막 올랐다가 훅 떨어지고 막 올랐다가 훅 떨어지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계속해서 오르게 될 겁니다. 이 자산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점에 나는 많은 물량을 모아 나가겠다. 기관들에게 세력들에게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추가적으로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을 넘겨주면 그때부터 이 개인적인 호재들 적용되면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러면 손가락 빨고 그냥 기다립니까? 리플 하나만 보고 그냥 기다려요? 옛날에 무슨 보릿고개 때 생선 매달린 거 보면서 밥 먹듯이 그것만 보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기회를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 지금 알트 종목들도 올라가는 거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알트 종목들 먹으면서 수익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 돈 번 걸로 이 메이저 종목들 물량 늘려가면서 기다리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 같이 또 수익 보실 수 있게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 종목 말씀드렸어요. 그래비티랑 솔라. 자,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비티 오늘도 올랐는데 어제도 이렇게 올라줬었죠. 자, 어제 저가와 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가 7.22원 그리고 고가는 9.52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종목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7.25원 이상 이하 진입 말씀드렸고 최종 매도가는 30% 구간 9.50원 이상 전략매도 해가지고 오늘도 10원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가 체결됐죠. 자, 매수 매도가 전부 다 체결되면서 30% 수익 깔끔하게 가져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솔라 같은 경우에도 바로 밑에 있네요. 자, 솔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가가 82원, 고가가 105원대까지 올라간 솔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얼마에 말씀드렸어요? 자, 82원 이하 진입해 주시고 최종 매도가는 20% 구간 99원 전량 매도 말씀드렸어요. 자, 이 종목도 매수 매도가 전부 다 체결됐죠.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여러분들 50% 수익 하루만에 봤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자,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금리 인하 지속적으로 되고 그리고 막 쭉쭉쭉쭉 올라가서 불장에 왔어요.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도 다 지나가고 나서 좋은 시장에 왔어요. 그때 되면 얼마나 수익이 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같이 하셔야지 잘 준비해서 불장 때 제대로 발라먹고 이번에 진짜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렇게 제 영상 시청 중이시죠? 자, 밑에 댓글에다가 서인아랑 같이 할래요? 이렇게 같이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고정해놓은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 소통방 참여 체크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숫자만 적으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010-뭐뭐뭐뭐 중간에 빼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돈 벌 수 있게 이번 기회에 부자 될 수 있게 도와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저를 조금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요하고요. 응원의 댓글도 꼭꼭 한 번씩 달아주세요. 서인아 최고 이렇게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비트코인 투자 채널에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채널도 제가 댓글에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찾아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럼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이해됐음, 이해 완료. 다들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솔라나 분석해주세요. 자, 솔라나부터 볼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반등해서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새벽에 금리 결정하고 나서 기자회견까지는 보고 그때 방향성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일본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조금 추가적으로 주워 담으시면 크게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사실 지금 질문 주신 종목들이 조금 중장기로 들고 가도 문제 없는 종목들이라 저는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1번 금리 인상 이후 조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등입니다. 서인아 화이팅, 리플 화이팅. 페페코인 좀 봐주세요. 페페는 지금 나쁘지는 않네요. 나쁘지는 않는데 약간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일본 금리 꼭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금리 인상을 꼭 한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번에 금리 인상 기조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둬서 나쁠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대로 또 다음번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감이 뒤로 늦춰져서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리 준비해둬서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좀 댓글도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럼 안녕.